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은 대설과 국제민간항공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대설. 뭐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큰 대자 눈설자니까 큰 눈이 온다라는 그 계절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대설인 날 대설이 오지는 않는 경우가 뭐 많죠. 꼭 그날 뭐 큰 눈이 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건데, 하여튼 그만큼 눈이 많은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볼까요? 소설과 동지 사이에 들며 음력 11월, 그러니까 음력 11월이면 양력 12월이 되겠죠. 12월 7일이나 8일경으로 태양의 환경이 225도에 도달한 때이다. 225도. 이거는 잠시 뒤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대설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이것은 원래 재래역법의 발생지며 기준 지점인 중국의 화북지방 상황을 반영하여 붙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꼭 이 시기에 적설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와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의 화북지방이 10월 7일 날 또 큰 눈이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무렵이 눈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설로부터 동지까지 기간을 다시 5일씩 3후 하는 거. 첫 닷새, 중간 닷새, 마지막 닷새 이렇게 되는 거죠. 초후에는 산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에는 범이 교미하여 새끼치며, 말후에는 여지가 도달한다고 하였다. 글쎄요, 이거 뭐 어, 지금 이렇게 근대화되고 도시화된 쪽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죠. 뭐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진 그런 산속 같은 데서는 아주 딱 뭐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 들고 푸근한 겨울을 난다는 믿음이 전해진다. 뭐 눈이 많이 오면 좀 푸근한 느낌이 있죠, 사실은. 그만큼 눈이라는 것이 그 열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한겨울에 뭐 비가 오는 것보다 눈이 와갖고서 이제 주변이 좀 이렇게 눈에 의해서 막히고 하면 바람도 덜 부는 게 이제 좀 덜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푸근한 겨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졸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일단은 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설이면 이제 여기죠. 여기 태양이. 근데 이게 225도라고 그랬죠. 255도라고 한 것 같으네요. 225, 225도네요. 어, 네. 뭐 태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돌아가고 어느 위치가 되면 이제 360도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면은. 네. 일단 뭐 대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민간항공의 날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요약을 보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로 매년 12월 7일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부의 규정을 강화하고 더욱 안전한 비행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온 바가 있다.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비행기 그 서비스가 국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는 장거리이고 그 밑에 이제 뭐 산도 넘어가야 되고 사막도 건너가야 되고 뭐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위험 요소는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민간 항공기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비행기 자체가 국내를 떠나면 이제 해외 국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제정 이유는 민간 항공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그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세계 각국이 민간 항공 간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이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비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정비 서비스 제공 등 호혜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국내에서는 뭐 풀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뜰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일본이나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서비스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 일본이나 미국 비행기가 또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서비스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건 호혜적 관계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협력하고 정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경과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공사고 나면은 이 이카오에서 뭐 조사관을 파견하고 막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50주년을 맞은 1994년 그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12월 7일이 국제민간항공의 날로 이제 제정이 됐다.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이 지속되면서 국가 간의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점이었다. 이카오는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 민간항공사 간의 대대적인 협력과 상호 제휴를 촉구했다. 이 협력과 제휴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국 민간항공 서비스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여 항공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위험 부담이 큰 항공사고를 대비한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여객 서비스의 품질도 보완하며 항공정보를 공유해 모든 국제항공의 평균적인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행사 보겠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행사가 펼쳐지는데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 세미나, 항공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민간항공 역사에 대한 각종 전시, 다양한 홍보 이벤트 등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카오 얘기를 했는데 이카오가 뭔가 볼까요? 평화적인 목적으로 국제항공 운송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항공 노선의 운항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1944년 10월 시카고에서 미국이 요청으로 항공운송 통제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항공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 54개국이 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파리 협정 1889년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바나 협정이 1927년이 되겠습니다. 그걸 대신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26개국이 이 협약을 인준하여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설립이 되었다. 네, 그다음에 1947년 10월에 국제연합의 특별기구가 되었다. 상설본부는 몬트리올에 설치되었다. 캐나다죠. 네. 자, 명목상 세계의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이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표자회의, 그다음에 모든 회원국가들이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국가에서 선출되어 회의에 책임을 지며 본부에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을 한다. 뭐 그래야 되겠죠. 가서 뭐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회원국에 의해 지명된 사람 가운데 협의회가 선출하는 대표들로 구성된 항공운항위원회가 있고 또 네 번째로 여러 상설위원회 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카오에 이제 뭐 연역이라고 할까 거기에다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이 기구는 이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공회사 직원의 자격, 항공기 운항, 항공기 상태, 통신, 기상, 항공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국제 표준을 제정 심사한다. 또한 항공운송에 있어서 적절한 시설 유지를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국제연합개발기획하에서 저개발국에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활동은 1944년 체결된 원래 협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속 문서나 추가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서나 조항들은 협의회에 의해 채택되고 주기적으로 개정되며 항공의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표준 규격 관행 절차 등을 규정을 한다. 예, 뭐 규정이 한두 가지겠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이카오의 그 마크라고 할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해보시겠지만은 국적 항공이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걸 타면은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우선 안정되죠. 꼭 고국에 온 것 같고 이미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선 그 말이 통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기내에서 제공되는 그 음식도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죠. 근데 그러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UA라든가 그다음에 AA, 델타 이런 그 어떤 그 대형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면 안심이 돼요. 예, 이게 바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뭐 저개발 국가, 소위 그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나라의 항공기를 타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신뢰성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네, 일단 심리적으로 벌써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이카오 여기에 가입을 해서 국제 민간으로서 항공의 날아갔다가 기념하고 규정을 따른다라면은 뭐 기술 수준이 비슷해지면은 불신감 같은 건 사라지겠죠. 예. 네, 이렇게 국제 민간 항공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대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대설과 국제 민간 항공의 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그 대설을 설명하면서 대설의 환경이 225도라고 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잡습니다. 255도가 되겠습니다. 255도쯤 돼야지 이제 춥죠, 사실은.
225쯤 되면은 이제 뭐 가을, 늦가을이라고 할까? 네. 뭐 만추라고 할까요? 네. 참 어찌 됐든 해서 이제 12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초순이면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그 절기라고 봅니다. 한 해 마무리 준비를 잘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게 마무리 준비를 잘하시고 감기라든가 독감 참 그보다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글쎄요, 국제민간 항공의 날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에, 수상 헬기가 이제 추락을 했죠. 뭐 헬기도 뭐 항공이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이제 어디 있는지는 뭐 전문가들이 제가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 정비죠. 각구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우리의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예방 수치라고 할까, 예방 정비 수치라고 할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방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안전사고, 인명이 손상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